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흔히 LA 하면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다문화 도시를 떠올리죠.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인 피부색도 언어도 다른 이웃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은 존재합니다. LA시 의회가 이번 달을 다문화 포용의 달로 정하고 서로 다른 인종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종을 넘어서 서로를 포용하자는 뜻의 Embrace LA 프로젝트. 지난 2016년 허브에 쓴 LA 시의장이 제안하는 것으로 다문화 커뮤니티를 서로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지역구별로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며 모두 130회에 걸쳐 다문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이웃을 이해하기란 여전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This past Mother's Day, my son and I were in Vaughn's Manhattan Beach. My son was threatened to be tased. We were detained, searched, and he was handcuffed. What had previously happened, there was an African American woman that had shoplifted and ran out the store, and they assumed that we were all together. LA 시의회는 9월을 Embrace LA의 달로 정했습니다. LA 시의회만 놓고 봐도 최초의 한인 시의원, 최초 흑인 시의원, 최초 여성 히스패닉 시의원 등 다방면에서 각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A 15-member body that is made up of 9 minorities and 1 Native American. 2 gay members of this council. Who better than us to deliver the message that we are going to come together and ensure that people are treated fairly regardless of who they look like or what their religion is. 한편 올해는 LA에서 콜럼버스 데이의 명칭이 원주민의 날로 바뀌는 첫 해이기도 합니다. 원주민을 학살하고 노예로 삼은 콜럼버스를 기리는 대신 그 이전에 원주민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또한 LA시가 추구하는 다양성 존중의 일환입니다. Embrace LA 팀은 앞으로 2달 동안 소수계의 정체성과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선박 골든 레이호가 전도 사고를 일으킨 지 사흘째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에 남아있던 승조원 4명이 모두 구조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와 인양 등 후속 대응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또 선박 안에 남아있던 화물들의 파손 여파와 그 보상 등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유수 기자와 좀 더 알아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골든 레이호가 이제 현대 자동차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화물 안에 있는 그 화물선 안에 있는 차량들이 상당수가 이제 현대차나 또 기아차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 차량 파손으로 인해서 미국 내 판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선박은 한꺼번에 차량 7,400여 대를 운송할 수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사고 당시에는 미국에서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완성차 4,000여 대를 운반 중이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수출되던 물량이 탑재됐던 만큼 미국 내수 시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가 아니고 나가는 배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수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출항한 이제 배가 출항했던 조지아주가 이제 현대나 기아 이런 생산 공장들이 자리한 곳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배 안에 현대나 기아차들도 선적이 돼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피해 상황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조지아주에서 생산된 기아차의 비율이 2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선적된 차량의 합계가 4,000대로 확인됐기 때문에 총 탑재된 기아차의 비율은 모두 800대 정도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차종으로는 그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는 텔룰라이드와 소렌토 등 그 SUV 차량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 3,200대 정도는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중에 조지아주 인근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벤츠와 BMW 그리고 혼다에서 생산된 SUV 모델들이 적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 현대차는 없다 이런 말인가요? 네, 현대 측에 저희가 전화로 수차례 확인했는데요. 현대차가 탑재된 것은 확인된 바 없다. 이게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처리도 이제 논란의 소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고 당시에 미국 측의 도선사가 운항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선주의 책임이냐 도선사의 책임이냐 이런 것들이 분쟁이 발생할 것 같은데 향후 이제 손해배상을 정산하는 방법도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측의 특별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전손 보험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 글로비스가 가입한 보험사는 화물에 대한 보상 책임을 운송인, 즉 도선사에게 넘길 소지가 있는데요. 항해 과실로 발생한 화물 손해에 대해 운송인이 면책을 받는다는 상법 795조 2항이 이를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도선사나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화물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고 보상은 보험사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다만 원래부터 선박에 결함이 있어서 좌초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험사 측이 선박회사 또는 선주 측을 상대로 책임을 떠넘길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인명 구조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된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봅니까? 네, 사고 선박이 지난 2017년 건조된 선박인 만큼 선체 노후화에 따른 결함 여부는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지 지형과 물살 그리고 또 다른 그 항로에서 또 다른 사고 해역을 왕복하는 또 다른 배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네. 사고 지역의 수심이 굉장히 낮은 만큼 배가 더 가라앉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육지로 배를 인양한 뒤에 보다 이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에서 배 복원성에 대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경우 또 다른 분쟁 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한 자동차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조석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까지 깊은 잠에 빠진 채 프리웨이를 달리는 위험천만한 영상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안전 불감증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사추세츠의 한 프리웨이. 운전자가 고개를 떨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동승자 역시 잠이 들어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영상이 SNS에 퍼지자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믿을 수 없어 계속해서 확인하며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테슬라 측은 성명을 통해 운전자의 위험한 장난으로 보인다며 테슬라의 운전자 관리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반복적으로 운전에 대한 주의를 주며 이를 무시할 경우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의 자체 보고서에서 자율주행 기능에 도움을 받는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교통사고 발생률도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기능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철저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언제든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전대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잠을 자면서 자율주행하는 운전자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도 LA의 한 프리웨이에서 자동차를 자율주행 모드로 바꾼 채 잠든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돼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미 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올해 초 LA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꾼 앞차에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소방차와 충돌한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부과하는 주택건물법 위반 티켓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발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불법 주택 개보수 관련 벌금 납부 연체 등으로 받은 추가 벌금 액수는 약 $800부터 $2만 5천 이르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에 사는 진 해로우 씨는 가정집 지하실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600짜리 불법 개보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로우 씨는 전 집주인이 지하실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벌금을 내지 않고 14개월을 버티다 불이행 명목으로 벌금이 16,500달러까지 늘었습니다. 또 다른 퀸즈 주민 올라니아주 울리페이는 불법 공사로 적발돼 지난 2010년 티켓 3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벌금은 총 49만 5,800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티켓을 받은 주민들은 벌금 티켓 처리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누적되는 벌금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주택 전문 변호사들은 건물주가 티켓에 명시된 빠른 시간 안에 벌금을 내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시정부는 그동안에도 새로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정부는 최근 건물 단속 강화를 위해 수백 명의 인스펙터를 새로 고용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한글의 날 지정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데 이어 어제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미국에서 처음으로 소수계 언어 기념일인 한글의 날이 생겼습니다. 한국문화원 측은 이번 한글의 날 지정을 계기로 교육원 등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한글 관련 기념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산타모니카의 웰스파고 은행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일대 도로를 차단하고 용의자 체포 작전을 펼쳤는데 아직 용의자 검거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산타모니카 말리부 교육부는 인근 루즈벨트 초등학교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경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윌도마 남동쪽, 무리에타 북서쪽 지역을 진앙지로 하는 이번 지진 깊이는 8.5마일로 측정됐으며 진동은 LA 카운티 지역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내일부터 3주간 창업 경영자 준비 과정을 무료 교육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계획과 사무실 임대, 보험 가입과 노동법,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강생은 선착순 25명에 제한되며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의 잇따른 표결 패배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브렉시트 합의 체결 뒤 예정대로 10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하원에서 잇따른 표결 패배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브렉시트 합의 체결 뒤 예정대로 10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2016년 국민투표 이후 혼란 상황이 3년이나 지속되고 있다면서 예정된 기한 내에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